이번 시간에는 BP를 어떻게 통찰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BP라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을 만나서 안녕하십니까 하는 과정부터 끝인사까지를 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첫인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말을 어떻게 할 거냐, 무슨 방법으로 할 거냐, 고객은 어떻게 얘기했을 때 가장 반응이 좋을까, 이것을 찾는 과정이 BP를 찾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죠. 방법을 달리하는 거, 내용을 어떻게 하는 거, 이런 거를 정밀하게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첫인상에서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가장 좋아할까? 첫인상을 좋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 이거를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놓고 그 중에 토론을 거듭해서 어느 것이 가장 좋을까? 우리 영업에 맞는, 우리 고객들은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프로세스에서는 마음을 열고 마음을 얻는 과정인데,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경계심리를 제거해야 되는지, 칭찬을 한다? 그러면 칭찬을 잘하는 진짜 요령은 뭔지, A라는 고객이 있을 때 그분이 주부고 그분이 애엄마고 이랬을 때 어떻게 칭찬을 하면 그가 정말 좋아할 수 있는지 칭찬하는 방법을 내용을 여러 가지로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칭찬을 하면 고객이 좋아할지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칭찬이 제대로 맥혀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제 고객이 나를 좋아하게, 열광적으로 좋아하게, 고객이 나에게 호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들이 자기 자랑을 많이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라는 전제하에 뭘 질문하면 그가 자기 자랑을 많이 할 수 있을까? 기분이 좋아질까? 그리고 나를 좋아하게 될까?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고리즘을 찾아봐야 됩니다. 질문을 10가지를 한다? 어떤 내용을 질문하면 좋은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CEO들이다 그러면 CEO에게 맞는 질문 10가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순서를 바꿔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앞뒤를 바꾸는 작업을 하고 그 언어 감각을 좀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거듭해서 마음을 열고 얻는 과정을 잘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경청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어떻게 경청했을 때 고객의 기분이 좋아지는지, 경청 기술도 6가지가 있는데 이 6가지 기술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이거를 찾아내고 적어보는 거 가지고서 충분하진 않지만 이걸 찾아보고 적어보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감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 프로세스에서 스핀이라는 기술을 쓰는데 상황 질문에서 어떤 질문들을 해야 되는지, 어떤 순서대로 해야 되는지, 이걸 다 해야 되는지, 더 줄여야 되는지, 그 다음에 문제 질문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질문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질문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고객이 기분이 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는지,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시사 질문에서 당신이 이 문제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 얼마나 문제가 심각해지는지, 이 심각해지는 요소가 얼마나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이 생길지, 그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게 해주는 질문을 어떤 순서대로 어떻게 할 건지, 이것도 내용을 찾아내고 방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질문은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는지, 내용은 어떻게 하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태도로 질문해야 될지. 그래서 세 번째 프로세스에서 정보를 파악하고 니드 환기를 한 다음에는 본상담에 가서 어떻게 하면 당신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데 FABE라는 기법을 쓰는데 우리 상품의 장점, 특징을 뭐가 있는지 10개, 20개를 적어보고 그거를 3가지, 4가지로 그룹핑을 하고 그 F를 찾았을 때 우선순위가 정해졌을 때 그 F를 가지고 FABE라는 단어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걸 찾아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FAB를 쓰고 나서 질문 화법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래서 동의하게 하고 동의하게 하고 동의하게 하고 동의하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런 다음에 이제 고객이 거절을 한다면, 저항을 한다면 어떤
그 거절들이 나올 것인지 우리는 이걸 예측해 봐야 되고, 이런 거절이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떤 순서대로 어떤 방식으로 얘기를 해서 고객의 마음을 극적으로 반전이 되게 해야 되는지, 거절 극복 방법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거절이 나올 거고 그 각각의 거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극복하고 어떤 식으로 고객을 설득해야 되는지, 극적인 반전이 되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클로징 할 때도 효과적으로 클로징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베트나라는 테크닉도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직접 질문 요령법, 간접 질문 요령법, 아니면 선택 질문법, 뭐 특별 제한 종결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방법을 어떻게 써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좋을지, 그래야 고객이 사인이 나오기가 쉽거든요. 결정을 하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결정이 되고 나면 후속 작업을 뭐라고 할 건지, 그래서 어떻게 신뢰가 강화되게 하고 고객이 나에게 감동을 느끼게 될 것인지 후속 조치를 취하는 방법, 끝인사를 하는 방법을 알고리즘을 찾아내야 됩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고객이 나에게 신뢰를 더 많이 느끼게 되는지, 고객을 소개시켜 줄 수 있는지, 이것도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후 관리를 잘하는 방법도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 아이디어를 가지고 찾아내는 작업을 하면 됩니다. 저는 이것을 잘 찾아내면 그것을 바로 묘수라고 하고 묘책이라고 하거든요. 전쟁터에서 싸움에 잘 이기는 장군은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죠. 훌륭한 장군은 질 것이 예상되는 싸움을 하지 않는답니다. 싸우기 전에 이미 벌써 이긴다는 거지요. 그것은 뭐예요? 고객은 어떻게, 상대방은 어떤 식으로 전쟁을 해올 것이고 우리 지형지물이 어떠하니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사전에 다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싸움에서 질 리가 없어요. 고객이 만족하지 못할 리가 없고 감동을 못할 리가 없어요. 이 베스트 프랙티스를 제대로만 찾아낸다라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영업에서 실패할 일이 없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잘 찾고 체득과 훈련까지 제대로 한다라고 하면 상담 성공률 100%도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만나는 고객들을 다 설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업 천재고 세일즈 마스터인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만들어진 내 영업 기술은 평생 동안 써먹을 수가 있거든요. 저희 교육을 받은 많은 그 어르신들은 자기 자녀들을 저희 교육장에 100% 보냅니다. 왜? 이것만 배우면 인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으니까 자녀들을 보내거든요. 자, 여러분, 베스트 프랙티스 잘 찾는 방법을 공부한다면 가치가 클까요? 자, 공부해야죠. 자, 저랑 같이 공부합시다.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은 자, 눌러주십시오.